식을 줄 모르는 인기, 윤석열 띄우기 대 견제구. 자,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에 여전히 칩거 중인 윤석열 전 총장. 언제 활동을 시작할지 관심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일찌감치 견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비판에 나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제 대표직 내려놓고 이제 본격 대선전에 뛰어들면서 점점 발언 수위가 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작년 7월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를 엄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결국에는 이제 타겟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딱딱한 사람들이네요.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자는 것을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불행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의심스럽네. 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엄단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뭉갰다 때문에 뭉갠 검찰이 잘못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네. 그 진행자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한 사람들이다. 의식구조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거의 약간 면박에 가깝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자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니 그때 검찰이랑 법무부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역으로 사이가 안 좋으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근데 반면에 이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는 대선 후보감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감이다. 그 발언을 한 사람은요, 바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안철수 먼저 대표요? 안철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내놨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 총장님은 야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우리 야권 유권자들의 마음이 거기 모아져 계십니다. 그 마음을 모으는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총장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대선 후보로, 정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힘을 보태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대표는요,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한다면 대선 후보, 그러면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파평 윤 씨 종친이기도 한 윤여준 전 장관이죠. 윤 전 총장은 내년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가장 큰 인물이다. 그러면서 과거 안철수 현상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 띄우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선 확률이 가장 큰 인물이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라설 게 아무래도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요, 지난해 12월에 열렸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몰리면서 현장 분위기는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수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지난 2일 비공개 재판을 윤 전 총장 장모 측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될지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공개 재판 여부는 공판 당일,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비공개로 결정이 된다면 방청객들은 당일 법정에서 모두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윤 대표님,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검증 작업이 시작이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지금 이동석 기자가 설명한 가족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가족 문제가 지금 특히 장모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혼을 51세에 했거든요. 네. 2012년에 했는데 이 장모는 2013년에 그 사문서 위조, 그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347억을 가짜로 돈 있는 거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냈고 또 등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 등기도 한 걸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결과에 따라서.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재직 때 측근과 관련된 수사를 좀 봐줬느냐 아니냐 뭐 이거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계속 거론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뭐 상당히 앞으로 대권으로 간다고 아직 뭐 정치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백 교수님은 윤석열 전 총장 검증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내 문제, 협찬금 관련해서 그리고 장모 문제, 지금 방금 거론하신 뭐 은행 잔고 위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측근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결국은 징계를 추진했다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무산됐는데 당시 이제 6가지 중요 혐의가 있었어요. 그 문제와 이 문제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현재 칩거 중인 윤석열 전 총장 아마 칩거 중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면 어떤 답변을 할까 이런 거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